익숙한 내용들이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녀석, 그 다음에 단항식, 다항식 요 세 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그러면 맨 첫 번째 항이라고 하는 항, 그 다음에 단항식, 단항식 이렇게, 그 다음은 다항식. 그래서 요 세 개를 좀 보자 이 얘기입니다. 요 세 개를 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얘들아, 항이 뭐예요? 항이 뭐야? 항이 뭐죠? 물론 잘 아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항이 뭐지? 라고 잘 답을 못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자, 정리를 하죠. 항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습니다. 수 또는 문자만의 뭐로?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수 또는 문자만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항이라고 앞으로 불러줄 겁니다. 수 또는 문자.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2라는 수가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냥 딱 2만 있는 거야. 2만 딱 있으면 그걸 우리는 항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2 곱하기 x, 즉 2x만 딱 있는 거예요. 걔도 항인 거예요. 또는 x 곱하기 y 곱하기 z, xyz, x 곱하기 y 곱하기 z, xyz만 딱 있는 거야. 홀로도 딱 있는 거야. 그러면 걔도 우리는 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항이라고 하는 거는, 항이라고 하는 녀석은 수 또는 문자, 수 또는 문자만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을 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러한 항이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xy가 이렇게 있는 거야. xy만 혼자 딱 있어. 그러면 항이잖아. 그러한 항이 단 몇 개만, 한 개만 딱 있을 때, 단 한 개만 있을 때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불러줍니다. 단항식. 그래서 그러한 항이 몇 개만, 한 개만 딱 이렇게 있는 거를 우리는 단항식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다항식은, 그렇죠, 느낌이 오죠? 그러한 항과 항들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그래서 항들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 그래서 덧셈 뺄셈은 뭐 변형이 가능하니까 항들이 뺄셈으로 이루어진 식이나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항들이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입니다. 덧셈으로 이루어진 식. 키워드만 딱 잡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항, 단항식, 다항식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포함관계도 하나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거 하시다가 어떤 그 식에 대한 어떤 용어에 있어서 좀 더 논리적 이해를 위해서 포함관계까지 알고 계시면은 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좋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 즉 단항식과 다항식의 포함관계를 우리는 이렇게 약속하는데요. 다항식이 누구를 포함한다? 단항식을 이렇게 포함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이 더 큰 단위다. 다항식이 단항식을 포함한다. 그래서 우리가 단항식을 뭐라고도 부를 수 있다? 다항식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이 정도까지는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반은 다 하신 것 같아요. 다항식에서 용어 정리를. 그래서 마무리하죠. 마무리. 자, 그 다음은 좀 뭐를 좀 보시면 되냐면, 다항식 안에서 우리가 용어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중요한 용어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차수라는 게 있고요. 차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수라는 게 있고요. 일단 하나씩 가죠. 자, 차수가 뭐니? 라고 하면 뭐예요? 차수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렇게 했는데 2차식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의 차수는 몇 차니? 그러면 여러분들 대답 잘 하죠. 2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차수의 정의는 곱해진 문자의 개수, 즉 특정 문자의
특정 문자라는 건 이제 지정한 문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정 문자 똑같은 말이죠.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한다. 특정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뭐 x제곱 그러면 몇 차야? 그러면 2차죠. x 곱하기 x. 특정 문자 x가 2번 곱해진 거예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x 곱하기 y 곱하기 z, xyz야. 그러면 내가 여기서 xyz는 차수가 어떻게 되니? 그러면 특정 문자를 내가 xyz라고 했으니까 3개가 곱해지고 있으니까 3차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xyz 안에서 내가 특정 문자를 xy에 대해서 몇 차니? 그러면 지정한 문자, 즉 지정한 건 2개니까 두 개가 곱해지면 2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특정 문자를 뭐로 지정하냐에 따라서 차수라는 녀석의 개가 틀려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수가 뭐예요? 개수라고 하는 거는 항 안에서, 즉 항에서 우리가 어떤 특정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우리는 개수라고 부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수는 어디에서? 항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학교 걸로 얘기하면은 뭐 2x제곱 이렇게 있어요. 2x제곱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뭐야? 그러면 2가 됐던 거죠. 그죠?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에 개수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는 게 있죠. 상수항은 뭐예요? 상수항은 이제 다항식 안에서 특정 문자를 제외한 항을 얘기합니다. 특정 문자를 제외한 항, 특정 문자를 제외한 항입니다. 보통 다항식에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뭐 중학교 때 걸로 얘기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이렇게 있는 거야. 뭐라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7 항이 3개가 있는데 상수항이 뭐냐? 그러면 특정 문자 x에 관한 2차식인데 특정 문자를 제외한 항, 즉 7이라는 게 상수항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동류항이라는 얘기까지 보시면 끝이 나겠습니다. 자, 동류항이라는 거는 이 동류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거죠. 같은 종류의 항을 얘기하는 거야. 말 그대로 같은 종류의 항, 동류항. 한자로 같을 동이죠.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이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은 뭐를 같은 종류의 항이라고 하겠어요? 당연히 수를 다루는 거니까 문자와 그 문자의 차수,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얘기합니다. 문자와 차수 모두 같은 항을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건 x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겠고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고요. 첫 번째 항은 2x제곱이고요. 두 번째 항은 뭐냐 이걸 질문하면 간혹 5x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5x. 근데 우리가 항을 읽어줄 때는 부호까지도 다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x가 두 번째 항이고요. 마지막 항은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상수항이다라고 하는 건 이 안에 특정 문자 x에 관한 2차식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상수항은 특정 문자 x를 제외한 얘가 이제 상수항이 되는 거고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동류항을 이 안에 찾아봐라 하는데 동류항은 없습니다. 문자는 x인데 차수가 틀리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서 3x 제곱 플러스 뭐 2x 이렇게 해놓으면 동류항은 x 2차 이렇게 동류항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5x와 플러스 2x가 동류항이 되겠죠. 같은 x 문자 같고 차수 1차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다항식의 연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